네. 이상호 기자는 오늘의 핫한 키워드 주사 아줌마. 예, 주사 아줌마. 이거를 제일 먼저 터트린. 제가 그랬더라고요. 네. 제일 먼저 터트린 장본인이 바로 이상호 기자. 저는 그 주사 아줌마라고는 안 했고요. 네. 야매 아줌마라고. 그래서 근데 얼마 전에. 어쨌든 근데 이상호 기자가 제일 먼저 이거를 세상에 알린 사람으로 됐어요. 주사 아줌마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최순실 씨한테 접근하려고 시도를 4년 전부터 했어요. 최순실 씨한테? 네. 잘 알아요? 전화번호도 저는 다 가지고 있고. 그 대포폰들. 그게 특검에 가서 다 주고 왔어요. 아, 그래요? 대포폰 리스트들. 진짜요? 네. 근데 이제 4년 전에 저희가 고발뉴스에서 그때 우리 정청래 형님이 많이 도와주셨는데 고발뉴스 막 시작할 때. 도와줬는데 도움은 안 됐잖아, 실제로. 아니요, 도움 많이 됐어요. 안 됐어. 출연료를 안 받았어요. 근데 이제 4년 전에 저희가 최순실 일가의 숨겨진 부동산 3천억 원어치를 찾아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대통령 선거가 이제 딱 보름 있다 됐는데 졌어. 그리고 이제 이제 큰일 났다 생각을 하고 잠시 먹먹하게 있을 때 또 많이 와서 울어주고 도와주셨던 형님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계속 최순실 쪽에 접근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아줌마들이랑 알게 됐어요. 아줌마들이랑. 네, 이른바 측근들. 네. 근데 팔선녀하고 관계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은 그런 하이 레벨은 아니고 네. 그냥 청담동에서 같이 사우나 다니고 노래방 다니는 아줌마들 있어요. 때밀어주는 서로. 아니 때밀이 아주머니를 아주머니. 청하지. 때밀이 서로 아줌마를 밀어주는. 서로 밀어주진 네, 않고. 근데 그분들이 이름만 되면 알만한 연예인 관련되고 뭐 이렇게 식당도 하시고 그런 분들이에요. 네. 그분들은 그냥 생활인이야 사실. 근데 이제 그분들한테서 그 얘기 들었죠. 그 최순실이 프로포폴 거의 약물 중독자고 최순실, 최순득, 장시호 다 마찬가지인데 특히 최순실은 자기가 그 약물 중독자이기 때문에 약 없이는 하루도 못 산대요. 프로포폴은 어떤 효과가 있어요, 맞으면? 프로포폴은 우리가 일명 그 흰색으로 생겨가지고 우유 주사라고 부르잖아요. 우유 주사. 근데 옛날 이승현 씨 같은 분들이 맞았던 건데 사실은 이렇게 중독성이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그 형 우리 위 내시경 할 때 그거 맞잖아요. 그럼 금방 잠이 오고 아주 기분 좋게 깨어나는.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사실은 그 좋다고 그래요. 저도 중독성 때문에. 저도 그런 내시경 할 때 그거 혹시 맞잖아요. 맞았냐고 물어봤어요. 네. 우리 집사람이 또 병원에 있잖아. 네. 물어봤더니 여보 당신은 프로포폴을 안 맞고 다른 게 또 있대. 아. 우리 집사람 병원은 니자 뭘로 하여튼 까먹었는데 용어는 네. 저는 그거 맞았대요. 그 아마 좀 더 싼가 보다. 아니 그게 더 좋대. 그러니까 여하튼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네. 약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는 이제 향정신성도 있고 향정신성이 아닌 것도 있는데 그 최순실 씨 주변인들이 그렇게 약물에 중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기사를 썼어요. 근데 그 결정적인 제보를 해준 분이 이제 특검에서 접촉을 하고 있는데 전화 안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전화번호 드렸어요. 그랬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여하튼 조만간 뭐 강제든 어떻게든 이제 그분 진술을 받으면 대단히 많이 밝혀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저한테 했던 말씀이 최순실이 거래하는 의사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규칙적으로 돌려가면서 청와대 들어가서 시술을 하는데 특히 매선침 시술을 주로 한다. 매선침. 그래서 선을 여기다가 선 리프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4월 16일. 이거 집어넣는 거예요? 네. 선을? 그러면 요 선을 수십 개 넣어. 그러면 이제 일부 구멍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주사바늘이. 네. 근데 여하튼 그게 녹으면서 콜라겐 성분이 뭐 나와서 이렇게 도톰해 보인다는 주장인데 그게 뭐 정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을 넣으면 그게 안에 들어가서 녹으면서. 녹으면서 콜라겐 성분이 나온대. 아. 네. 그게 이제 김영재 씨도 그런 선을 이렇게 실을 매설하는 건데. 네.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런 야매, 관련된 야매를 너무 좋아해서 야매를 자기도 지수를 받고 청와대도 권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정확하게 저는 야매가 주사 아줌마인지는 몰랐어. 왜냐하면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최순실 씨나 최순득이나 장시호나 자기들이 주사기를 항상 핸드폰에 핸드백에 가지고 다닌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주사 아줌마는 어떤 걸로 주사? 주사 자기들이 직접 논다고 그래요. 주사 아줌마는 뭐냐면 주사를 놓는 사람이 네. 간호사, 네. 간호조무사잖아요. 네. 근데 프로포폴 이런 게 있으면 조금씩 다 이렇게 빼가지고 그렇지. 그걸로 가가지고
자기가 나주로 장사로 다니는 사람들이야. 아. 이게 주사 아줌마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야매고 불법인 거지. 그렇죠. 정확하게 의사 진단 처방 없이 자기들 여기서 조금 이렇게 프로포폴 모아가지고 그 주사를 나주로 다니면서 돈 받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포폴만이 아니라 네, 다른 이를테면은 최순실 같은 경우에 제가 취재해 보니까 지금 언론에 나온 병원 말고 3군데가 더 있어요. 저희가 다 가봤어요. 근데 그 병원들이 개인 병원들인데 다 약물을 주로 많이 권하는 그런 병원들이거든요. 근데 저희 취재진한테도 프로포폴 맞을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다 자료가 있는데 그런 곳에서 매일 이렇게 약물을 쇼핑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이 쓰고 이제 그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사 아줌마들한테도 넘겨주면 이쪽에 넘기겠지. 시술해 달라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네. 병원 약사예요. 그러니까 약국장이기 때문에 약국장. 약국장인데 그 종합병원이죠, 종합병원. 오, 근데 거기 좋다. 보면 마약 있잖아. 네. 수술할 때 뭐 할 때 마약도 필요하거든. 그쵸. 그러면 마약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받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프로포폴 이런 것도 들어온 것만큼 또 쓴 만큼 정확하게 재고량이 나오고 이거에 대해서는 관리가 철저한 거야. 근데 이거를 빼내가는 거니까 이건 엄청난 그 자체가 불법인 거지. 그러네요. 그럼요. 누구한테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았는지를 그날 다 기록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됐다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지난번에 이번에는 컷오프 됐지만 지난번 19대 때 네. 공천심사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향정신성 위반 이거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공천심사위원들이 깜짝 아니 놀랐어요. 부인이 향정신성 위반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뭐였냐면 관리를 좀 이렇게 실수했나? 딱딱 매일매일 적어놔야 되는데 갑자기 들이닥친 거예요. 아. 그래서 일주일치인가 이주일치를 미처 기록을 못한 거야. 마약 관리. 근데 마약 재고량은 딱 맞았지만 왜 이걸 매일매일 기록 안 했느냐. 그걸로 벌금을 맞은 거야. 그렇게 엄정하게 그렇게 엄정한 관리하는 거예요. 대상인데. 근데 그 제목이 향정신성 위반이야. 무슨 관리 그렇지. 네. 그만큼 이게 철저한 거거든요. 와. 여보, 죄송해요. 당신의 제목을 얘기해서. 그 있어요. 그래서 벌금을 좀 맞았을 거야. 몇십만 원 맞았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기록은 남잖아. 그래서 저보고 물어보는 거야. 아니, 사모님이 향정신성 위반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근데 제가 얘기했더니 막 배꼽 잡고 웃는 거야. 공천심사위원들이. 그 정도로 이게 관리에 철저해야 된다. 근데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이상호 기자가 밝혀내. 최초로 밝혀냈네. 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지금 얘기가 침 튀겼죠? 네. 달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쓱 닦으세요. 그 최순실 프로포폴 네. 중독이다. 이게 이제 성과가 하나 있었죠. 네. 그 다음에 김기춘한테는 왜 고소당했어요? 아 김기춘. 오늘 김기춘 말씀드릴 게 몇 개 있는데 그거 다 네. 위험해서 같이 걸리는 거지 소송 뭐. 나는 그래요? 가만히 있을 거야. 저도 듣게 봐요. 아, 그래도 뭐 오셨는데 뭘 하나 이렇게. 근데 좀, 사실은 네. 이제 저는 전혀 모르는 와중에 최순실 그 빌딩을 추적하다가 그 빌딩 현황을 좀 파악하고 싶어서 몇 달 전에 이제 최순실의 신사동 미승 빌딩이라고 있어요. 7층짜리. 거기에 이제 뭐 이것저것 다 있었다는. 거기서 네. 그러면 네. 김기춘도 뭐 왔다 갔다 하고. 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빌딩에 갔다가 누구를 만났는데 자기가 김기춘을 봤다는 거예요. 그 빌딩에서. 네. 근데 우리 김기춘에 대해서 사실 아무것도 없었거든 그때. 네. 네. 그 최초로 최순실과 연루 혐의가 드러나는 대목이잖아. 네. 그쵸. 그래서 야 여기서 잠복했어요? 대선 이후에 봤다는 거야. 음. 그래서 이제 계속 만나러 다녔죠. 음. 거기 세입자들 다 만나고 근처 발레 하시는 분들 네. 배달로 다 만났죠. 아니, 네. 확인이 되는 거야. 네. 세입자랑 발레 파킹 하는 분이랑 네. 그 최초 제보자 진술에 부합되는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썼죠. 그리고 또 거기 사셨던 분이 있어. 그 재미교포 김모 씨라고 있거든요. 네. 김모 씨가 이제 결국 박관천한테 이렇게 해서 박관천이 문건 써서 그 이른바 13시 문건 파동이 났던 그 오리지널 소스도 만났어요. 아. 김모 씨. 그래서 재미교포. 그분도 똑같은. 그 김기춘 고소한 건 뭐야? 그 기사를 고소한 거예요? 네. 그렇죠. 기사 근데 써요? 재미있는 게 그래서 제가 허위 사실이에요? 최순실 빌딩에서 대선 직후부터 비서실장 입각할 때까지 머물면서 집권 초반 청사진을 짰다. 그랬더니 이제 허위 사실이라고. 직권청사진은 안 짰다 이거요? 자기는 거기에 임대차 계약한 사실이 없대. 없다. 그래서 안 살았다는 얘기는 안 하고 네. 아. 임대차 계약한 사실이 없대. 그래서 또 취재했지. 그랬더니
그 김모 여인도 임대차 계약 안 하고 살았더라고. 아. 그 거기 그냥 1,000만 원이 넘어요. 거기 살 수가 없어. 결과적으로 7개월 동안 한 8, 9천만 원 되는 돈을 그냥 그냥 쓴 거예요. 받은 거지 사실. 받은 아, 최순실이 건물주인데 네. 임대료를 내지 않고 살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거네, 그러니까. 네, 사무실을 네. 운영했다. 비밀 아직. 근데 뭘로 걸었다는 거예요? 허위사실? 명예훼손. 명예훼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명예훼손. 뭐가 허위사실이라는 거야? 자기는 거기서 안 했다는 거지. 최순실을 모른다는 거지. 아, 모른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예, 그 그러니까 조사일을 꼭 지난번에 밝혀내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청문회 때 박영선 의원에서 최순실을 모른다고 할 수는 없겠네요. 이렇게 본인이 얘기했잖아. 그렇죠. 내가 네. 늙어서 그만. 네. 이러면서 글쩍글쩍하면서. 그러면 그건 이제 무혐의 또 받겠네. 그래서 검찰에 갔다 왔어요. 서부지검에. 일단 언론중재는 저희가 나가리 시키고 아이고 우리 정당한 보도를 했는데 무슨 뭐 정정보도와 5천만 원 못 주겠다 하고 그 다음 주에 서부지검에서 불러서 갔어요. 그럼 만약에 죄를 물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어떻게? 내 특검 협조했는데 용서해줘라. 그 특검한테 전화 좀 해달라. 아 그래서 내가 특검에도 가서 얘기했어요. 김기춘에 대해서 오늘 사실 또 추가된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보도하기는 애매해. 애매해? 그러니까 김기춘 사생활에 관련된 거예요? 아니요. 김기춘이 최순실 이전부터 최태민이랑 되게 친했다는 제보예요. 그런 제보가 그러니까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구국봉사단을 80년대 네. 중반에 역삼동 그 중국성 옆에 그 빌딩 2층에서 했었대요. 최태민이. 근데 거기 같이 있는 거 여러 번 봤대. 그리고 이런저런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걸 들었다는 목격자 제보가 있는데 제가 크로스로 계속 체크 중이에요. 근데 특검에다가 다 내일로 보냈어. 허리 아파서. 이거를 하루 종일 들고 있으면 처음에는 이렇게 뭐 핸드폰이니까 가벼운 줄 알았는데 팔 아프죠. 허리가 나가가지고 아프세요. 지금 약간 좀. 자, 그리고 지난번에 그 새누리당 사업회 네. 사람들이 몰려갔잖아요. 촛불시. 근데 그때 왜 울었어? 아니 그거 아유 되게 창피한데요. 사실은 내가 운 게 아니라 깜짝 놀랐어. 그때 새누리당사 앞에 안 올 줄 알았어 사람들이. 여의도니까 낯설잖아요. 광화문은 그때 초중반이었어. 완전 광화문에서 팍 터지기 전이었어 직전. 근데 우와 새누리당사 앞에 처음에는 무슨 뭐 박사모 이런 오빠들이 있어서 좀 거칠었는데 5천 명, 10,000명, 막 3만 명, 끝이 안 보이는 거야 새누리당사 앞에서. 네. 너무 감사한 거 있잖아요. 응? 근데 어디 올라가서 뛸 때. 그래서 이제 그 버스 위에 트럭 위에서 이렇게 사람들 보일까봐 이렇게 쭈그려주고 이렇게 이거 하고 있는데 뭔 카메라 들었어 그때? 그때 요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페북 라이브가 잘 터져요. 예, 그래서 가볍고 그래서 이렇게 중계하고 있었는데 이제 행진을 시작하는 거야. 근데 나는 감동적인 게 이 박근혜 탄핵뿐만 아니라 새누리 해체, 재벌 해체를 이 정말 우리 정말 시민들께서 진짜 진심으로 외쳐주고 계시더라고요. 아 이게 이 촛불이 간단한 촛불이 아니구나. 너무 감동받았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딱 정경련 회관으로 행진하기 전에 저를 보시고 막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 보니까 이분들이 먼저 울고 있는 거야. 다들 그런거렁해요 우리 시민분들이.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사실은 울었죠. 그래?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 국민들이 고통받고 지달렸던 지난 10년의 시간들이 너무나 그분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알잖아 우리는. 그렇지. 그래서 울었던 거지. 근데 원래 좀 눈물이 많으시죠? 많이 잘 울어요. 우시는 것 같은데. 형도 잘 울어요. 친구가 울고 있어. 자, 여러분 네. 이상호 기자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또 이혜훈 의원으로 촉발된 네. 조윤선 문체부 장관의 네. 지금 고소고발전이 앞으로 이어질지도 모르겠는데 블랙리스트 네. 이것을 이명박 정권 때도 네. 있었습니다. 좌파 문화예술인 척결 그 문건도 이상호 기자가 예. 단독 특종 야. 했었죠. 많이 하셨네요. 그거를 대선을 앞둔 여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예 청와대에서 만든 문건을 우리가 입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정책기획실인가? 네. 정책 좌파 문화예술인 척결. 문화 권력 균형화 전략이라고 하는 전체 바운더리 안에서 이제 각 영화계 무슨 뭐 해서 이거를 어떻게 자금줄을 조이고 어떻게 인적 청산을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국정원과 경찰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 다음에 조선일보를 비롯한 여당지들을 통해서 어떻게 아젠다를 만들어 나가고 하는 풀 프로세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만든 게. 그래서 그때 정청래 의원께서 앞장서서 사실 그때 특위에 있으셨잖아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그때 워낙 언론 지형이 안 좋을 때고 SNS 환경도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고발뉴스에서 사실 정천희 의원님이랑 막 발버둥을 쳐봤는데 그렇게 메인 아젠다가 되지 그러니까 이상호 기자가 고발뉴스를 통해서 네. 일본을 때렸고 단독 특종으로 그리고 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걸 흔들었어요. 네. 네. 19대 국회 음. 초반전에. 그래서 지금 같으면 얼마나 그 완전 이슈가 뭐 됐겠어요. 그날 일면 톱이지. 근데 살짝 한 줄. 아 그래요? 그냥 이거 흔들었거든. 그리고 대형 스크린에 다 띄웠거든. 네. 이게 청와대 문건이다. 근데도 그냥 이슈가 지나갔어요. 됐어요. 그만큼 언론이 얍삽한 거야. 정말 저는 조중동이 요즘에 이제 바싹 네. 뭔가 언론 신용을 내고 있지만 네. 절대 여러분들 믿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없어져야 민주정편 돼요. TV 같은 것도 그냥 집권 전까지만 하지 말고 계속 어떤 식으로든 발전할 수 있도록 토대를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대한 매체 그래서 마치도 정말 내가 필요해요. 예. TV조선에서 섭외가 있었잖아. TV조선 계속 발전하겠다고. 왔었지. 네. 근데 안 한다고. 네. 왜냐면 뭐 난 요즘 찬성 나가라는 사람도 절반이 되더라고. 이제는 그렇다. 이제는 그리고 나가지 말라는 사람 절반인데 난 둘 다 맞다고 생각해. 근데 내가 내키지가 않아. 억만금을 쳐도. 내키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지. 예. 우리는 가슴이 시켜야 하잖아. 그럼요. 그렇죠. 자, 여러분. 형님 뭐 출연시켜서 보험 들려고 하는 거 누가 몰라. 그거 다 알죠. 그치. 예. 아, 너무 실제로 얍삽해요. 나를 통해서 돈도 벌려고 했던 것 같아. 돈 광고, 되지. 광고. 예. 돈 그러니까 되지. 돈이 된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지. 그래서 이상호 기자랑 같이 나가게 해달라 그럴 거야. 아니 사실 종편에서 계속 연락 와요 저도. 근데 나가실 생각이 없는 거세요? 싫다고 그랬어요. 그냥 고발 뉴스. 아름아름으로 오니까 좀 싸가지 없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그냥 취재에 전념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속으로는 자, 여러분. 오늘 1부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우리 이상호 기자에 대해서 제가 좀 속속들이 몇 말씀 더 드리면 실제로 고발 뉴스를 운영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제가 고발 뉴스 창간 행사할 때도 갔었고 그랬는데 그 차 팔았어? 둥글인지 뭐 동글인지 통통이. 통통이? 저는 그 차랑 사실 정이 많이 든 게 팽목항에서 우리가 천막을 하다가 뭐 천막이 다 이제 비바람에 날아가고 그래가지고 뭐 이제 미국에서 시드머니를 모아주셔서 사실 그걸로 이렇게 거의 중고 폐차 직전에 그냥 이렇게 캠핑카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개조한 건데 팽목에서부터 서울까지 어머님 아버님들이 왔다 갔다 여러 번 하셨잖아요. 도보 횡단을. 그렇죠. 근데 그때마다 항상 같이 그 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차를 앰뷸런스처럼 쓰기도 하고 이동수단으로도 쓰고 쉼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그랬던 차라서 조금 안타까운데 이게 운영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요. 많이 나가죠.